안녕하세요. 저는 67세 된 이혜정이라 합니다. 여러분,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운명의 장난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매일 밤 저를 무시하던 그 차가운 눈빛의 손님이 알고 보니 제 사랑스러운 딸의 예비 시어머니라면요?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바로 이 바닷가 카페에서 펼쳐진 저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해안도로 가장 끝자락에 자리한 카페 노을에서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낮은 관광객들로 북적이지만 밤 10시가 넘으면 거친 바다바람과 파도 소리만이 저의 유일한 동료가 되죠. 테이블 위 남은 컵들의 흔적, 세월의 빛을 바랜 메뉴판, 유리창을 때리는 바람 소리, 그리고 고단하지만 꿋꿋한 제 두 손 이곳이 제가 살아온 인생의 무대랍니다. 오늘도 익숙하게 테이블을 닫고 컵을 헹구는데 문이 끼익 하고 열리며 차가운 바람과 함께 윤정혜 씨가 들어섰어요. 지난 몇 달간 밤마다 찾아오는 단골 손님이죠. 하지만 그녀의 존재는 늘 저에게 날카로운 칼날 같았어요. 그녀의 값비싼 코트와 또각또각 울리는 구두 소리가 고요했던 카페 안을 가득 메웠고 그 소리는 제 심장까지 울리는 듯 했습니다. 아메리카노 뜨겁게 한 잔이요. 그리고 저쪽 테이블도 좀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네,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답했습니다. 커피가 추출되는 동안 저는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따뜻했던 남편과 함께 거닐던 항구 축제의 밤, 작은 딸아이를 등에 업고 바닷길을 달리던 행복했던 기억이 아련하게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들어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제 앞에는 윤정혜 씨의 얼음장 같은 시선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윤정혜 씨는 잔을 받아들면서 테이블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톡톡하고 가볍게 쳤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저의 심장을 건드리는 것 같았어요. 창틀에 먼지가 보이는군요. 밤에도 청소는 하시겠죠? 네, 지금 바로 닦겠습니다. 저는 말없이 걸레를 들고 차마 그녀의 시선을 마주하지 못하고 구석부터 천천히 닦기 시작했습니다. 서비스는 사소한 데서 티가 난다는 말, 100번 지당한 말씀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 마음을 후벼 파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저의 존재 자체가 그녀에게 먼지처럼 느껴지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렇게 조용히 마감을 준비하던 중 윤정혜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카페가 울릴 만큼 낮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태호 회의는 내일로 미뤘어요. 그리고 그 집 얘기는 꺼내지 말라고요. 수준이 안 맞아요. 태호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이름이 귀에 낯설지 않았습니다. 철컥 문이 닫히자 카페는 다시 고요함 속으로 잠겼습니다. 그때 제 삶의 유일한 빛이자 희망인 교사인 딸 예솔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힘드시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래, 예솔이는 퇴근했니? 네. 엄마, 내일 할 얘기가 있어요. 아주 좋은 얘긴데 꼭 엄마한테 제일 먼저 해주고 싶어요. 제 딸 예솔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밝고 행복해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내일 얘기하자. 엄마도 기대되네. 전화를 끊고 따뜻한 온기가 남은 커피 머신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과연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 순간 바다바람이 간판을 크게 흔들었고
유리창이 잠깐 덜컥하고 떨렸습니다. 저는 두 손을 꼭 모아 가슴에 품고 스스로에게 힘주어 말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내 일은 결코 부끄럽지 않아. 사랑하는 내 딸과 내 삶을 반드시 지켜낼 거야. 이것이 저의 길고 긴 밤, 그리고 이제 시작될 이야기의 첫 장입니다. 바람이 한결 잦아든 해안도로를 걸으며 저는 어제의 통화를 되뇌었습니다. 제 입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섞인 중얼거림이 터져 나왔죠. 어제 그 전화를 들은 게 왜 이렇게 마음에 남을까? 특히 태호라는 이름 석자는 제 마음속 깊은 곳을 자꾸만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요즘 초등학교 교사인 예솔이가 행복에 겨워 입에 달고 살던 그 이름이었으니까요. 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부엌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사랑스러운 딸 예솔이가 분주하게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죠. 딸의 얼굴에는 행복한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엄마, 밤새 일하시니 피곤해 보여요. 그래, 넌 아침부터 무슨 좋은 일 있니? 어제 말하려던 좋은 얘기가 혹시 제 물음에 예솔이는 싱긋 웃었지만 이내 잠깐 망설이는 듯 하더니 마침내 숨겨왔던 행복한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사실 태호 오빠 부모님을 이번 주말에 뵙기로 했어요. 호텔 레스토랑에서 마치 상견례처럼요. 예솔이의 말에 제 손에 들려있던 낡은 가방이 마치 천근만근 되는 쇠덩이처럼 느껴지며 바닥으로 털썩하고 떨어졌습니다. 벌써 그렇게까지 됐단 말이야? 제 마음속엔 기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의 파도가 몰아쳤죠. 하지만 예솔이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해맑게 고개를 끄덕이며 연신 웃음꽃을 피워냈습니다. 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태호 오빠 부모님도 정말 편하고 좋으신 분들이래요. 저는 애써 웃는 얼굴로 딸을 마주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윤정혜 씨가 차갑게 뱉어내던 그 말이 다시 제 귀를 때렸거든요. 수준이 안 맞아요. 그 날카로운 수준이라는 단어가 바다의 비린내처럼 제 코끝을 맴돌며 끈질기게 저를 옥죄어 오는 듯 했습니다. 아침 식탁에 마주 앉아 예솔이는 상견례 준비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풀어놓았습니다. 엄마, 혹시 상견례 때 뭐 입을지 고민해 봤어요? 저는 얼마 전에 백화점에서 새 원피스 샀어요. 태호 오빠가 정말 예쁘다고 칭찬해 줬다니까요. 예솔이의 들뜬 목소리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옷? 제 머릿속에는 낡고 빛바랜 앞치마와 매일 입는 유니폼 외에는 떠오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아직 생각해 본 적 없어. 평소 입는 옷들은 다 낡아서 괜찮은 게 없는데. 제 목소리에는 저도 모르게 서글픔이 배어 나왔지만 예솔이는 그걸 눈치채지 못한 듯 더 밝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이번에 같이 나가서 골라요. 엄마,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태호 오빠가 엄마 얘기를 부모님께 다 해뒀대요. 엄마가 카페에서 일하신다는 것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발밑으로 쿵 하고 꺼져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말했구나. 저의 초라한 현실이 딸의 행복에 방해가 될까봐 숨기고 싶었던 부분이었는데 태호가 그것까지 말했을 줄이야. 그래, 다 말했구나. 겨우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어 말했지만 예솔이는 여전히 해맑았습니다. 그럼요. 태호 오빠가 엄마 자랑도 엄청 많이 했대요. 누구보다 성실하고 따뜻한 분이라고요. 저는 애써 흐트러진 미소를 끌어올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구나, 고맙네. 하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어젯밤 카페에서 들은 윤정혜 씨의 냉정한 말투가 설마 하는 신락 같은 희망조차 짓밟으며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설마 그 사람이겠어? 세상이 아무리 좁다지만 이런 기막힌 우연이 나한테까지 닥치겠어? 예솔이는 이 상황을 알 리 없는 듯 상견례 준비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엄마, 상견례 선물 뭐로 하면 좋을까요? 딸의 순수한 기대에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래, 그건 엄마가 정성껏 준비해 줄게. 걱정하지 마라. 비록 겉은 초라해도 제 마음만은 전해질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대화가 끝난 뒤 예솔이가 출근하고 집에 혼자 남자 거실 창문을 스치는 바닷바람이 다시금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무겁게 오래된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이 마치 낯선 타인처럼 초라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혜정아, 흔들리지 마. 이 길은 내가 선택한 길이고 내가 지켜온 삶이야. 그날 밤 다시 카페 노을에 출근하면서 저는 바다 냄새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출렁이는 파도 소리가 마치 제 마음속 불안을 그대로 닮아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모든 감정을 숨기고 평소와 다름없는 따뜻한 미소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번 주말 어떤 일이 닥쳐도 당당하게 맞설 거야. 내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과연 이 결심이 제게 어떤 파도를 선물할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그렇게 또다시 삶의 무대에 섰습니다. 상견례가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오자 제 마음은 잔잔한 파도에도 흔들리는 바닷가 갈대처럼 갈팡질팡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괜찮을 거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라는 이성적인 생각이 이내 아니야 뭔가 이상해. 혹시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여 버렸죠. 손에 컵을 쥐고 있다가도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서 투명한 물컵에 담긴 물을 주르륵 쏟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이 불안감은 단순한 상견례에 대한 긴장감이 아니었습니다. 바다 냄새처럼 제 모든 감각을 자극하는 불길한 예감이었죠. 카페 마감을 서둘러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거실 불빛 아래 예솔이가 식탁 위에 고운 색감의 원피스를 곱게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들뜬 소녀 같았어요. 엄마, 이것 봐요. 상견례 때 입으려고 샀어요. 예쁘죠? 제 불안한 마음과는 다르게 예솔이의 목소리는 한없이 밝고 설렘 가득했습니다. 이제 엄마도 예쁜 옷 사야죠. 엄마는 뭘 입을 거예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검정색 정장 하나 샀어. 비싼 건 아니지만 단정하고 괜찮더라. 예솔이는 눈을 반짝이며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정말요? 엄마 그거 입으면 너무 잘 어울릴 거예요. 태호 오빠 부모님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딸의 해맑은 미소를 보니 차마 제 불안을 내색할 수 없었죠. 어젯밤에도 윤정혜 씨가 카페에 찾아와 비수처럼 꽂히는 말을 툭 던지고 갔으니까요. 서비스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카페는 더 깔끔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식이라면 오래 못 갈 텐데. 저는 입가에 가식적인 미소를 애써 지으며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만이 돌고 돌았습니다. 설마 제발 아니어야 할 텐데. 태호의 어머니가 그분일 리는 없을 거야. 세상이 아무리 좁다지만 이런 기막힌 우연이 나한테까지 닥치겠어?
아니, 절대로. 예솔이는 제 내면의 혼란을 전혀 알 리 없는 듯 상견례 준비에 마냥 들떠 있었습니다. 엄마, 태호 오빠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줘요. 엄마도 만나보면 정말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래, 엄마도 믿는다. 다만 제가 말을 잇자 예솔이는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그 온기가 제 떨리는 손끝에 조금의 안심을 주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오빠가 엄마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분인지 부모님께 다 말씀드렸대요. 제가 말하기 전에 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다시 한번 쿵 하고 바닥으로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윤정혜 씨의 차가운 눈빛과 비웃음 가득한 목소리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다 얘기했구나. 제 목소리는 너무나 불안정하게 흔들렸지만 예솔이는 그것마저도 사랑스럽게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네. 오빠가 엄마를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존경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놀랐다니까요. 저는 애써 터져나오려는 한숨을 삼키고 마른 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고맙네. 그럼 엄마도 마음 편하게 준비할게. 태호 오빠 부모님이 이번 주말 그 레스토랑 전체를 예약했다고 해요. 우리 편하게 이야기하자고 배려해 주신 거래요. 그 말에 제 몸은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평범한 상견례가 아니라 레스토랑 전체를 예약했다는 사실은 윤정혜 씨의 부유하고 권위적인 분위기와 소름 돋게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태어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 그래. 배려해 주신 거구나. 엄마도 준비 잘할게. 그날 밤 다시 카페에 출근하며 유리창 너머의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이번 주말 어떤 모진 일이 닥쳐와도 내 딸 앞에서만큼은 당당하자. 내가 살아온 이 삶을 단 한순간도 부끄러워하지 말자. 이 엄마의 삶이 예솔이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그날이 드디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제 앞에 다가왔습니다. 저는 새벽동이 트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귀에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거칠고 크게 들렸습니다. 심장이 온몸으로 울리는 듯 했죠. 거울 앞에 서서 제게 익숙한 스스로의 얼굴에 낯선 다짐을 속삭였습니다. 혜정아, 오늘만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야.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단정히 하고 메이크업은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고 싶었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새로 산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비록 값비싼 옷은 아니었지만 깨끗하게 다림질된 옷깃을 고쳐 잡으며 저는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습니다. 괜찮다, 이 옷으로도 충분해.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가짐이니까. 거실로 나서자 예솔이가 이미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눈빛은 설렘으로 반짝였고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너무 예뻐요. 진짜 괜찮아요.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요. 제 불안을 가리키는 딸의 눈에 저도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너도 오늘 정말 예쁘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 예솔이네. 저는 사랑스러운 딸의 어깨를 다정히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여전히 조금 떨렸습니다. 엄마 혹시 긴장돼요? 조금은 솔직히. 하지만 내가 옆에 있으니 괜찮아. 우리 애솔이를 믿으니까.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딸은 연신 저를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태호 씨가 부모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태호 오빠가 부모님께 엄마 얘기를 다 해뒀대요. 엄마가 어떤 분인지, 얼마나 멋진 분인지 자세히 말씀드렸다고요. 그러니 정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엄마도 믿는다. 우리 예솔이를 믿고 태호를 믿어. 저는 애써 웃었지만 제 심장은 발걸음마다 더 빠르게 뛰었고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떨렸습니다. 드디어 호텔 로비에 발을 들여놓자 눈부시게 빛나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제 시야를 가득 메웠습니다. 평생을 카페 노을의 어두운 밤을 지키며 살아온 저에게 이곳은 너무나 낯설고 이질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끼며 잠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엄마 괜찮죠? 너무 화려해서 그래요. 응, 괜찮다. 이제 정말 괜찮아.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딸을 안심시켰습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엘리베이터가 미끄러지듯 솟아오르면서 제 심장은 고장난 시계처럼 점점 더 빨리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의 입구가 눈앞에 펼쳐졌을 때 예솔이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딸의 따뜻한 손길에 저는 겨우 평정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좋은 날이에요. 그래, 맞아. 분명 좋은 날이 될 거야. 좋은 날이 되길 바라자. 제 입가에서는 기도를 닮은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안내를 받아 예약된 테이블로 향하자 태호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정하고 깔끔한 정장 차림의 청년은 저희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태호입니다. 예솔이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태호의 말처럼 최대한 차분하고 침착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제 속은 이미 격렬하게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레스토랑 입구 쪽에서 또각또각하고 울리는 익숙한 구두 소리가 제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값비싼 코트를 입은 중년의 여성이 품격 있는 남편과 함께 여유로운 걸음걸이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은 마치 얼어붙은 호수처럼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였습니다. 밤마다 제 삶의 무대인 카페에 찾아와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던 그 시선 바로 윤정의 씨였습니다. 마치 심장이 멈춘 듯 세상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제 귓가에는 피가 흐르는 소리만이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모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예솔이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환하게 웃으며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딸의 밝은 인사말이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들이켜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너무나 격렬하게 뛰어 숨소리가 귓속을 파고들 정도였습니다. 설마 아니야. 제발 아니라고 해줘. 그냥 닮은 사람이겠지. 세상에 저런 사람은 많을 거야. 저는 미친 듯이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윤정혜 씨와 제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의 얼굴에 서서히 아주 차갑게 일그러지는 표정은 제 모든 희망을 산산이 부서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제 귀에 날카롭고 낮은 목소리가 꽂혔습니다. 마치 거친 바닷바람이 심장을 꿰뚫고 지나가는 것처럼. 카페 아줌마가 왜 여기 있어? 그 한마디에 세상이 제 모든 것이 통째로 정지해버린 듯 했습니다.
제 다리는 마치 뿌리가 박힌 나무처럼 순간 굳어졌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의 공기는 윤정혜 씨의 차갑고 날카로운 한마디에 마치 겨울 바다처럼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카페 아줌마가 왜 여기 있어? 그녀의 목소리가 샹들리에의 불빛 아래로 쨍하고 울리며 제 심장을 수천 개의 얼음 조각으로 부수는 듯 했습니다. 제 몸의 모든 세포가 경고음을 울렸지만 저는 애써 떨리는 숨을 고르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코 이 자리에서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정입니다. 예솔이의 엄마입니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윤정혜 씨는 콧방귀를 뀌며 경멸 가득한 시선으로 저를 아래 위로 후쳤습니다. 세상에 이런 기막힌 인연도 다 있네요. 우리 귀한 태호가 이런 집안이랑 결혼을 하겠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군요. 예솔이의 얼굴은 순간 하얗게 질리더니 떨리는 몸을 겨우 추슬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제 어머니입니다. 예솔이의 목소리에도 핏기가 가시는 듯 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정혜 씨는 딸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눈을 더욱 날카롭게 치켜뜨며 딸을 향해 싸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뭐? 내가 저 카페 아줌마 딸이었니? 태호야, 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태호는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잔뜩 당황한 듯 윤정혜 씨를 제지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여기는 그런 얘기를 할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윤정혜 씨의 폭주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아들의 말을 아예 무시하듯 더 큰 목소리로 몰아붙였습니다. 뭐? 조용히 하라고. 내까짓게 감히 나를 조용히 시켜? 나는 너를 10달 품고 세상에 내놓은 사람이야. 이렇게 공들여 키운 내 아들이 저 카페 아줌마의 딸과 결혼하겠다고. 나는 절대로 허락 못해.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불쑥 솟아오르는 뜨거운 눈물을 필사적으로 참아내며 테이블 아래로 두 손을 깍지 껴 잡았습니다. 윤정혜 씨의 날카로운 비난이 심장을 후벼 파는 듯 울려 퍼졌습니다. 평생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고 딸에게 당당한 엄마로 살았다고 믿었는데 지금 이 순간 제 모든 삶의 흔적이 발가벗겨져 난도질당하고 부정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선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단단한 의지는 오히려 윤정혜 씨보다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만해 주세요. 저희 어머니는 밤낮으로 카페를 지키시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어머님이 보시기엔 보잘것없어 보여도 저에겐 그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어머니예요. 그 일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딸의 목소리에 저는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은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윤정혜 씨를 똑바로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정혜 씨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웃듯이 더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카페가 어때서요? 낮은 곳에서 일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래, 당신들끼리는 그렇게 위로하며 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우리 집안과는 수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태호, 잘 들어.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내 인생은 틀림없이 망칠 거야. 내 자식 인생까지 망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헤어져. 태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예솔이 어머니는 저와 예솔이에게 정말 소중한 분이십니다. 정말로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이 없었고 그의 시선은 어머니와 저 예솔이 사이를 갈팡질팡하며 맴돌았습니다. 저는 태호의 그런 나약한 눈빛을 보고 가슴이 더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솔이는 태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태호 씨,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은 누구 편에 설 건지 분명히 해주세요. 태호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가를 반복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직 당황과 혼란만이 가득했습니다. 예솔아, 우리 어머니도 지금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러니까 우리한테 시간을 좀 줘. 딸은 한숨을 쉬며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망설임은 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윤정혜 씨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다시 딸에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래, 잘 됐네. 우리도 이런 결혼 처음부터 탐탁지 않았어. 저런 카페 아줌마 딸은 애초에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단 말이다. 저는 그때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려 컵이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시선은 낮추지 않았습니다. 딸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저는 딸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솔아, 이제 됐다. 우리 가자. 하지만 딸은 저를 따라 나서지 않고 힘없이 바닥만 보고 있는 태호를 다시 돌아봤습니다. 딸의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태호 씨, 전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당신의 어머니께서 제 어머니를 이런 식으로 모욕하는 건 용납할 수 없어요. 태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예솔아, 정말 미안해. 내가 우리 어머니를 설득할게. 조금만 시간을 줘. 저는 그 둘을 뒤로 하고 레스토랑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딸이 선택한 사랑이라면 엄마로서 더 이상 이견을 낼 수 없다는 아픈 마음으로 레스토랑 문을 나서기 직전 뒤를 돌아보니 태호가 예솔이의 손을 잡고 간절히 애원하고 있었고 딸은 그런 태호의 손을 차마 뿌리치지 못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호텔을 나섰습니다. 바닷바람보다 더 센 폭풍이 이 자리에서 불었지만 결국 제가 모욕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딸은 사랑을 놓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운 것은 직업이 아니라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첫 폭풍을 각자의 방식으로 맞이했습니다. 상견례는 파국으로 치달았지만 예솔이와 태호는 결국 결혼했습니다. 모진 윤정혜 씨의 반대 속에서도 태호는 예솔이를 포기하지 않았고 예솔이 역시 태호에 대한 마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저 또한 딸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어 윤정혜 씨의 냉대 속에서도 딸의 선택을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은 조용하게 진행되었고 윤정혜 씨는 끝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딸은 남편 태호와 시댁 사이에서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밤마다 카페를 지켰습니다. 처음 며칠은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딸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태호 씨가 저를 정말 아껴주고 지켜줘요. 저는 행복해요. 엄마도 평소처럼 살아요. 숨지 말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앞치마를 두르며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딸은 다시 학교로 돌아가 아이들을 가르치며 초등학교 교사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태호는 처가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종종 카페를 찾아왔지만
어머님의 눈치 때문에 오래 머물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사위에게 늘 괜찮다고 말했지만 딸이 시댁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것을 알기에 마음 한구석이 늘 아려왔습니다. 결혼 후 2년이 지났을 무렵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태호의 아버님인 시아버지께서 사업부도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소식은 그 부유하고 단단했던 윤정혜 씨의 가정을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고급 저택은 경매로 넘어갔고 시어머니인 윤정혜 씨는 충격으로 몸져 누웠습니다. 딸은 망연자실한 태호를 다독이며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딸은 학교를 마치고 밤늦도록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윤정희 씨는 며느리의 헌신적인 간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뚤어진 자존심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딸의 손을 잡고 바닷바람이 부는 카페에서 딸 걱정을 하는 제게 한 단골 손님이 말을 건넸습니다. 사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높은 데 있다고 행복한 것도 낮은 데 있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결국 사람은 사람 마음먹기 달린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부귀영화는 한순간의 모래성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딸 부부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굳건히 버텨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위기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사업부도로 모든 것을 잃은 윤정혜 씨는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삶의 방향을 잃은 듯 했습니다. 고급 코트와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대신하던 그녀의 삶은 이제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태호는 재기를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한번 무너진 사업은 쉽게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딸은 학교에서 퇴근하면 지쳐있는 남편과 상심에 빠진 시어머니를 묵묵히 챙겼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저에게 눈물을 글썽이며 찾아왔습니다. 엄마, 어머님이 식당 일을 찾아보고 계신데요. 그런데 어디 갈 곳이 없다고 힘들어하세요.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제 직업을 그렇게 천대하고 격을 논했던 그녀가 이제는 스스로 그 낮은 일을 찾아 나선다니. 인간사의 아이러니가 이렇게 제 눈앞에서 펼쳐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칠 후 윤정혜 씨가 혼자서 카페 노을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이전과는 너무나 다른 옷차림에 풀 죽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한숨만 몇 번이나 쉬더니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윤정혜 씨의 눈에서는 뒤늦은 후회와 삶의 고단함이 묻어나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사돈님과 예솔이에게 한 말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제 주제도 모르고 너무나 오만했습니다. 제 직업이 돈이 저의 전부라고 착각하며 살았어요. 저는 그녀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세월의 아픔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 한구석이 찡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과거의 오만함 대신 처음으로 인간적인 후회와 고뇌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 말은 비단 윤정혜 씨에게만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에게도 지난 아픔을 놓아주자는 다짐이었습니다. 예솔이도 제가 찾아가 사과해도 받아줄까요? 그녀의 초췌한 얼굴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예솔이도 당신의 며느리입니다. 가족은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날 밤
저는 딸에게 윤정혜 씨의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딸은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어머님이 식당 일자리 알아보고 계신다는데 저희가 돕는다고 하면 너무 주제넘는 일일까요? 예솔아, 그 어떤 일도 부끄러운 일은 없어. 중요한 건 그 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다. 저는 딸의 눈을 보며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직접 찾아와 마음을 열었다면 이제는 우리도 그 손을 잡아주는 것이 도리겠지. 그 후 윤정혜 씨는 작은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설거지도 제대로 못하고 손을 대기도 하면서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학교를 마치고 매일같이 찾아가 시어머니의 서툰 손을 거들었습니다. 저 또한 카페 일을 마치고 찾아가 때로는 반찬을 챙겨주고 때로는 옆에서 말없이 응원했습니다. 윤정혜 씨는 이제 더 이상 손님에게 불평하거나 격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자신의 손과 따뜻한 밥 한 그릇의 소중함을 깨달아가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식당 마감을 마친 윤정혜 씨가 저와 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녀의 거칠어진 손은 예전의 섬섬옥수가 아닌 성실한 삶의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돈님 예솔아,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맙다.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내 인생의 제일 큰 부도는 내 아버님의 사업 부도가 아니라 예솔이와 너의 어머니께 함부로 대했던 내 마음이었어. 윤정혜 씨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희 모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울었고 함께 웃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과거의 앙금이 바닷바람처럼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윤정혜 씨는 그 작은 식당의 일꾼으로 완전히 녹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의 싸늘함 대신 따뜻하고 푸근한 미소가 자리했습니다. 딸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는 훌륭한 교사로, 태호는 새로운 분야에서 성실히 재기하며 다시 일어서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카페 노을의 밤을 지키며 손님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내어 주었습니다. 저의 손과 윤정혜 씨의 손은 이제 더 이상 격을 논할 수 없는 삶의 흔적이 가득한 똑같은 손이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땀 흘리고 노력하며 자신의 존엄을 스스로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윤정혜 씨가 카페에 찾아와 제 옆에 앉아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돈님, 저 파도처럼 제 삶도 부서지고 깨졌다가 다시 모이고 다시 일어서네요. 저는 윤정혜 씨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맞아요. 우리 모두 저 바다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부서지고 깨져도 다시 일어서는 그 마음이죠. 창밖에서는 파도가 여전히 힘차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소리는 더 이상 삶의 고통이나 불안을 상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걸어온 힘든 길을 축복해주는 감미로운 노래 같았습니다. 저는 딸과 윤정혜 씨를 생각하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가장 찬란한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 가장 낮다고 여겨지던 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존엄을 찾았고 서로의 마음을 보듬으며 가장 우리답게 이 세상에서 떳떳하게 살아가리라. 달빛이 바다에 부서지는 것을 보며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진정한 존엄은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당당하고 진실되게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며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윤정희 씨, 이제는 사돈님의 시린 마음은 비로소 봄처럼 녹아내렸고 우리는 함께 그 차가운 바람 끝에서 진정한 존엄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 이 바다처럼 영원히 흘러갈 것입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